제1회 신화호배 세계바둑 오픈 16강전 경기를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6좌석 중에 4좌석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조금 적다는 느낌은 있어요. 네, 하지만 한국에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 먼저 탈락한 선수들의 몫까지 좀 열심히 해서 이제 8강전에는 좀 거의 다 대다수의 선수들이 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동윤 선수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스웨 선수와 맞붙게 됐고요. 신진서 선수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이름의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네, 됐는데요. 팡템펑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선수인데 네. 또 64강에서 구리구단을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얕볼 수만은 없을 테고요. 신진서 6단이 좀 침착하게 둬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대진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이번 대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이번 신화업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대진을 지금 강동 구단이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1차전 판팅이, 2차전 김지석, 3차전 지금 스웨. 하지만 좋은 내용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바둑 보여줘서 꼭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대진에서 승리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2시간 25분에 1분 촐기 5회가 주어지고 덤은 7집 반입니다. 먼저 신진서 선수의 대국부터 보겠습니다. 팡템펑 선수는 나이가 좀 있는 선수인데요. 62년생이고요. 네, 뭐 이제 신진서 6단하고는 거의 뭐 아버지하고도 차이가 더 나는 그렇죠. 나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죠. 89년에 8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89년생 기사들도 뭐 어린 선수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64강에서 구리 선수를 꺾었기 때문에 그 실력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신진서 6단이 방심하지만 않는다면은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이 팡템펑 선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중국 뭐 시니어 기사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을 내는 기사가 아닐까 그렇게 예측이 돼요. 아무리 조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 16강전까지 올라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세계대회에서 64강에서 32강도 꺾고 지금 16강에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신화업 지금 뭐 이 선수가 뭐 시드를 받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신화업의 시니어조에서 당당하게 지금 예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실력은 검증이 지금 됐다고 봐야 합니다. 아까 강동윤 선수 대진이 참 죽음의 대진이라고 네. 해주셨는데 신진서 선수는 이번 대회 대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신진서 6단 같은 경우는 이번 신화업에 물론 뭐 자신이 잘 둬서 좋은 내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대진 자체가 일단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흔히 저희가 아는 그런 탑 클래스의 기사들과는 안 붙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다고 봐야죠. 네, 64강에서 타오 신난 그리고 32강에서 황인숭 선수를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아마 바둑 TV를 시청하시는 바둑 팬 분들께서는 11월 당분간은 신진서 6단을 아주 자주 보실 거예요. 네, 이번 저희가 중계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신화호배에서 계속해서 이제 신진서 6단판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신화호배가 끝이 나면은 바로 다음 세계대회가 이제 LG배 세계 기양전인데 곧 열리는데요. 네, 거기도 이제 신진서 6단이 아직 살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8강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죠. 네. 확실히 신진서 선수를 세계대회에서 보는 날이 더 자주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서로 좌하는 손을 빼네요.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걸치고 우아기를 지켰을 시에는 백 입장에서는 뭐 두 칸을 벌리던지 여기를 붙이던지 날짜를 하던지 어딘가는 응수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방텐펑 팔단은 그냥 아예 손을 돌려서 네. 우상기 쪽을 지금 걸쳐 갔어요. 실리를 좋아하는 신진서 6단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정석 진행을 시키고 3-3만 들어가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정석 선택을 하더라도 기분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 정석 자체가 지금 배석이 흙이 괜찮은 배석이거든요. 백을 견제하는 네. 형태죠. 그러니까 뭐 저렇게 진행된다고 해서 바둑이 확실히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걸쳐갔고요. 이것도 일단 실리를 차지하겠다는 작전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두고 이제 3-3 들어가서 백이 이제 막는 곳에 따라서 반대쪽을 넘어가겠다 이런 뜻인데 네. 이것도 역시 실리를 차지하는 정석이고요. 만약에 신진서 6단이 실리보다도 세력을 중시하는 바둑을 두려고 했다면은 여기를 이제 한 칸 뛰고 백이 나래자를 둘 때 쉬어가는 이 정석 선택을 택해야죠. 평상시에 신진서 선수는 또 실리를 유독 좋아하잖아요. 네. 신진서 6단의 머리에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정석은 아예 없을 것 같아요. 네. 백도 양쪽을 다 막을 수 있는 거죠. 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아마도 이쪽에서 막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이 정석은 흑이 귀의 실리를 차지하고 백의 이제 약간 변 쪽에 진출 가능성을 보는 건데 역시나 이 우아기의 이 굳힘이 너무 견제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백 쪽에서는 아직 견제가 없는 좌변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네, 역시 그쪽으로 막네요. 신진서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도 그 전보다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바둑 리그에서도 성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죠. 올해 이제 KB 리그에서 신진서 6단에 속해 있는 정관장 팀이 정규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건 네. 단연 신진서 6단의 성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14번 중에 한 판밖에 지질 않았어요. 네, 거의 뭐 나올 수 없는 그런 성적이 나왔는데요. 네. 사실 전부 다 나왔으면 16판인데 이제 워낙 세계대회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두 판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승왕. 그렇습니다. 네, 대단하죠. 네. 지금 현대 이제 바둑에는 대세가 이제 시간이 있는 바둑도 그러니까 신진서 6단하고 커제 9단하고 대국 스타일이 비슷한 면이 은근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점을 꼽을 수 시간 있을까요? 사용하는 부분에서 네. 저는 되게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초중반에 상당히 빨리 두고 시간을 네. 좀 아껴놨다가 중반 부분에 뭔가 승부처다 싶으면 많이 쓰고 그리고 상대보다 항상 시간을 좀 더
둔 다음에 상대가 이제 중요한 부분에 초입기에 들어가면 거기서 가장 까다로운 수로 시간 공격 이런 것들이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또 성적을 잘 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초반 포석을 많이 연구를 하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할 것 예전에는- 같고요. 예전에는 오히려 이제 뭐 끝내기 중후반 단계는 초입기로 버티고 초반 중반의 시간을 거의 다 사용하는 이런 패턴이었다면은 지금은 초반 중반은 정말 빠르게 진행을 시켜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승부를 보는 확실히 좀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25분에 1분 초읽기 5회인데도 불구하고 대국 종료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몇 시 정도에 대국이 끝나겠구나 예측하는 게 일단은 두 선수 모두 시간을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1분 초입기로는 1시간을 둔다. 이 정도로 보통을 잡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속 중계를 해봤지만 저희 그 생각대로라면은 한국 시간으로 6시 언저리에 바둑이 끝이 나야 되는 물론 그렇게 끝나는 바둑도 있긴 하죠. 근데 대부분의 바둑이 초입기가 들어가는 5시 조금 넘으면 거의 다 끝이 났거든요. 몇 판 빼고는 네. 거의 대국이 종료가 됐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아마도 시간을 좀 많이 아끼는 추세로 바둑을 뒀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자기만의 좀 포석 연구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기사들이 두는 똑같은 포석보다도 그러니까 자신만의 좀 연구나 자신만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포석들을 많이 연구해 놓은 다음에 이제 시합 때는 그 부분에서는 시간을 좀 덜 사용하면서 많이 네. 아끼고 가는 그런 패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그런 식으로 대국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두 대국자가 모두 아는 포석으로 가면 둘 다 절약을 할 수 있지만 네. 또 한쪽은 모르는 포석으로 간다면 당연히 장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같은 형태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일단 신진서육단이 여기를 지금 살려 나가는데 살려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로 뭐 무난하게 둔다면 하나 이제 갈라치고 백이 이제 아래쪽에서 왔을 때 두 칸을 벌린다든지 이런 진행도 있거든요. 네. 근데 신진서육단은 일단은 돌을 살리면서 실리를 좀 차지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팡템펑 팔단이 둔이 한 칸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수도 있지만 두 칸을 띄어서 이렇게 두는 바둑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흑으로 하여금 중앙 쪽을 나가게 하지만 백도 여기에 이제 벽이 생기면 이 약점이 자연스럽게 조금 완화가 돼요. 네. 그리고 흑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압박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딱 일자 모양으로 내려섰기 때문에 좌상 쪽 이 부분에는 조금 백집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쪽을 끊어야 하나요? 아니요, 끊는 것은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딜 끊던, 여길 끊던, 이곳을 끊던 백은 무조건 일단 이 자리를 막을 것 같거든요. 다 봉쇄가 네, 되는군요. 큰일 나요. 지금 네. 이 자리 막히면은 흑은 일단은 여기에 밀고 나서 차단해서 만약에 나간다면은
하나 더 이제 둬 놓고 저는 이런 진행이라면 흑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세 점도 살아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여기가 그리고 은근히 이런 부분에 돌이 있으면 살려 나가는 것도 좋지만 젖혔을 때 백이 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양곤마가 되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끊으면은 보통 이제 위로 둬야 된다고 보는데 뛸 수도 있겠고요. 백은 중앙의 두터움을 흑은 이제 좌변의 실리를 차지하는 이런 정도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이라면 참 흑백이 대조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진서육단은 이번에 이제 신화후배 같은 경우는 64강, 32강, 16강 계속해서 흑을 잡고 대국을 펼치게 됐네요. 그렇네요. 신진서 선수는 선실리 후 타계를 하는 기풍이기 때문에 뭐 백도 잘 두는 스타일이죠. 흑과 백 뭐 이렇게 가리는 기풍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역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서 하는 기전은 덤이 이제 한국식으로 따지면 7시 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 쪽을 더 잡고 싶어 하긴 합니다. 네. 한국 선수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중국 선수는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도 그렇고 한국 선수들도 그렇고 다 7집 반이면 100을 잡고 싶어 해요. 네. 반대로 중국 선수는 한국 룰을 적용하는 대회에 왔을 때는 좀 흑이 뭔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적어진 셈이 네.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식 개가로 하면 6집 반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식 개가는 이게 한 집씩 그렇게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6집 반이 나올 수가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5집 반을 네. 하든지 7집 반을 하든지 그렇게 개가법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집 반은 전부 다 흑이 좀 괜찮다고 딱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로 7집 반으로 넘어간 거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칸 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한 칸 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수가 확실히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밀어가도 느는 게 아니라 젖힐 수도 있어요. 백이 반발을 못하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잡을 수는 없거든요. 잡으면은 뭐 백이 잡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요. 백은 그냥 이렇게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키고 흑도 여기를 이어서 지키겠네요. 지금 나와서 뭐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연결할 수는 없거든요. 흑이 다 연결되어 네. 있는 거죠.
이 정도로 두고 백이 하변 정도를 벌리는. 저는 여전히 이 배석 자체가 너무 흙이 기분이 좋습니다. 안성맞춤이네요. 이렇게 포석을 시작하면 참 대국하는 선수들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흙 입장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확실히. 글쎄요, 지금 거기에 밀어가는 거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흙은 당연히 젖혀갈 텐데요. 젖히면은 지금 찌르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뒤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이. 이거 밀어져 있는 게 악수죠. 나를자 정도로 그냥 두던지 손 빼던지 해야지. 포인트를 좀 올리겠는데요. 찌르네요. 혹시 착각을 한 건 아닐까요? 그러면 너무 흔히 말하는 땡큐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착각을 하면 바둑은 바로 끝납니다. 네, 오늘 강동윤 선수는 스웨 선수와 대국을 펼치게 됐는데요. 또 한국 선수 2명이 남아 있죠. 네, 이제 김기용 선수는 중국의 탄샤오 선수랑 맞붙고 또 한승주 선수는 저우르이양 선수와 맞붙게 됐거든요. 네. 객관적으로는 사실 좀 전력이 불리해요. 김기용 선수와 이제 한승주 선수는 상대들에 비해서 세계대회 경험도 적고 세계대회 성적 냈던 것도 적고 랭킹도 낮고 하지만 뭐 항상 랭킹이 낮고 세계대회 성적이 그동안 없었다고 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김기용 선수는 약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세돌 선수를 꺾고 16강에 진출했거든요.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을 꺾고 올라오기도 했고 바둑을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컨디션이 지금 좋은 상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승주 선수 같은 경우는 되게 딱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두 판을 이기고 올라왔는데 이제 한 판 첫 번째 유키 사토시 이제 일본의 유키 사토시 선수가 뒀을 때는 그냥 너무 초반에 그냥 바둑이 끝났어요. 상대가 착각을 해서. 그러니까 뭐 잘 뒀다 못 뒀다 이렇게 뭐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두 번째 대국이 이제 한국의 백공석 구단하고 펼쳤는데 이것도 초중반에 백공석 구단이 좀 이상하게 판이 짜이면서 별로 그럼 그냥 완승인가요? 두 대국 다?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게 두 판 모두 끝이 네. 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컨디션이 나쁘진 않지만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딱 바둑처럼 흘러갔던 걸 봐야 이제 이 선수가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좀 느낌이 오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팡텐펑 팔단 뭐 하죠 지금?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저희가 안 된다고 얘기해 드렸던 그 이거 길인데요. 뭐 다 악수예요 지금. 중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뭐 외치고 따내고 단수 치고 있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여기가 하나 늘어져 있다고 해도 지금 안 되거든요. 모양이 지금 더군다나 그쪽도 없는데 붙여서 넘어가면 환격. 여기를 예를 들어서 입구 해도 이것도 촉촉수.
신진사육단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두면서. 저희랑 비슷한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지? 네. 이거는 2점을 잡겠다는 의지인데요. 글쎄요. 이거 뭐 엄청난 착각을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대학수를 두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잡고 둬야 여기 나중에 잡는 게 있고 여기서도 뭐 이용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2단수는 흙이 이렇게 잡아서 뭐 하는 거죠 지금? 이거 눈을 의심케 하는데요 지금. 확실히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물론 뭐 착각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이 정도까지 오면 착각을 했다는 걸 눈치를 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맞거든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정도 찌른 데까지는 혹시 몰라도 그때는 내가 착각했구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무슨 뭐 10초 바둑 두는 것도 아니고 제한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뭐죠? 미스터리인데요. 이게 지금 중계가 맞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본 세계대회 대국 중 거의 역대 최악의 대국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냥 돌을 걷어야 되는데요. 뭐 더 이상 좌변이 잡혀서는 실력 차이가 뭐 몇 점 바둑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20, 30집 정도는 지금 진짜 한 30집 정도 나쁠 것 같은데요, 바둑이.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끝까지 살리네요. 아니, 여기서 별 수가 없어요. 신진사육단 꿈을 꾸는 기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대국을 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꿈인지 실제 대국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갈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대국을 치르기는 했지만 이대로 간다면 거의 부전승 느낌도 들어요. 그냥 부전승이죠. 그냥 대국장에 그냥 아침에 좀 일어나서 대국장에 나왔을 뿐이지. 이게 뭔가요 지금? 끝났는데요 지금? 이거는 뭐 프로의 대국이라고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착각이 네. 나왔네요 지금. 물론 중계하는 저희는 기분이 좋죠. 한국 선수인 신진사육단이 지금 거의 공짜로 바둑을 지금 승리한 힘도 것이. 들이지 않고요. 이거는 뭐 해설한 제가 착각할 게 없어요. 한 뭐 5급, 6급 정도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활이거든요. 네. 진짜 이게 뭔가요 지금? 대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불을 거두었습니다. 신진서 선수 흑불계승을 거둡니다. 참 중계해드리는 네. 저희가 참 쑥스럽네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른 대국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1회 신화호배 16강전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진서 선수가 70승리를 거두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너무 좀 황당하게 대국이 끝이 나서 뭐라고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중계하는 입장이나 한국으로 봐서는 기분이 너무 좋긴 좋아요. 근데 참 프로의 대국이라고 말하기는 민망할 정도의 상대가 좀 착각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승리 소식을 들려왔는데요. 이제 강동윤 수혜 그리고 김기용 선수와 탄샤오 선수의 대국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두 대국 좀 어떨까요? 일단 뭐 강동윤 선수와 수혜 선수의 대국은 아마도 정말 뭐 피말리는 그런 치열한 대국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기용 선수와 탄샤오 선수의 네. 대국은 두 기사의 기풍 자체가 막 그렇게까지 치열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자기가 차지할 거 차지하고 내어줄 거 내어주면서 좀 무난한 바둑들을 두기 때문에 지금 강동현 선수파는 치열, 그리고 김기용 선수파는 무난,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양판이 대조적일 것 같습니다. 대국장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강동윤 선수와 수혜 선수의 대국. 강동윤 선수 흙을 잡았습니다. 두 선수가 상대 전적 2승 4패로 강동윤 선수가 밀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 펼쳐졌던 중국 리그에서 강동현 선수가 계속 패했어요. (64강에서) 판팅을 꺾었고, 그리고 (32강에서) 또 형제 대결 김지석 선수를 격파하고 올라온 강동윤 선수거든요. 네, 두 판 모두 내용이 진짜 훌륭했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수혜 선수까지. 근데 그에 맞서는 수혜 선수도 저희가 이제 32강전에서 안성준 선수와 맞붙었던 판을 중계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컨디션이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내용도 좋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바둑을 보여줬거든요. 두 선수 모두 컨디션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형태에서도 지금처럼 두기도 하지만 좀 좁게 벌리는 수도 있죠. 네, 여기서는 화점자리로 실전처럼 벌리는 것, 아니면 눈목자로 벌리는 것. 네. 최근에는 뭐 중국식도 많이 두어지다가 뭐 그냥 날일자 지키는 것, 거의 뭐 어딜 두더라도 뭐 한 판의 바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골고루 많이 두어지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덤이 특히나 이제 좀 많아지면서 흙을 가진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인 뭔가 포석이 없을까. 네. 예전에는 잘 두어지지 않았지만 전투로 좀 견딜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런 포석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날일자를 하나 걸쳐놓고 손을 빼는 것은 협공당하면은 흑만 곤마 뭐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현대에서는 협공과 나도 협공해, 같이 곤마 동행,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투가 유리해서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두면은 덤이 부담되니까 그냥 전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화점이 자주 보이지 않는 거고요. 네, 양화점은 아무래도 바둑 자체가 굉장히 무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주도권을 확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죠. 네. 16강전에서 흙으로 강동윤 선수가 이 포석을 들고 왔을 때는 뭔가 연구가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자체로 이제 32강전에서 김지석 구단이 다르게 두긴 했지만 흙으로 강동윤 구단이 지금처럼 똑같이 포석을 들고 나오긴 했거든요. 이번 신화호배를 대비하면서 강동윤 구단이 흙으로는 이 포석을 사용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들고 나온 거 보면 연구도 더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백이 뭐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여길 밀고 뭐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젖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정석도 있고, 이곳을 두고 여길 이렇게 붙여서, 이거는 변화 자체가 수순이 좀 많이 길어요. 밀면은 양쪽 이제 축으로 백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를 이제 하나 젖히고 나가서 축을 피해 잡고, 놓는 거군요. 네, 따내면은 백도 여길 또 이렇게 단수치고, 뭐 이런 변화가 있거든요. 실제로 세계대회에서도 몇 번 나왔고요. 이것도 뭐 누가 유리하다고 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둘 다 둘 수 네. 있는 그런 포석이군요. 이 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여기를 하나 이제 밀고 날일자 두는 수를 좀 많이 뒀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너무 눌린 것 같다, 백 입장에서. 네.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잘 두진 않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걸로 본다면 두 가지 정도 같아요. 여기를 이제 붙여놓고 뭐 늘던지 젖히던지, 흙이 뭔가 반응을 할 때 이제 중앙 쪽을 젖혀가면서 진행이 되는 수순, 아니면은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아까처럼 흙에게 중앙 빵때림을 내어주지만 백은 흙도를 조금 잡으면서 정리하는 수순, 이 두 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강동윤 선수는 갑조 리그에서 6승 8패를 기록 중인데요. 반면에 스웨 선수는 11승 6패, 그리고 한국 선수와의 대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강동윤 구단에게 2번 승리, 최철한, 이동훈, 박정환, 굉장히 많이 이겼네요. 최철한 네. 선수에게는 1승 1패고요. 박정환 선수도 1승 네. 1패죠. 강동윤 구단 같은 경우는 KB리그도 그렇고 중국 리그도 그렇고 올해는 사실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KB리그도 7승 8패거든요. 그러니까 명성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동윤 구단이 원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속기되고 KB리그 네. 이런 딱 인식이 남아 있는데, 그 KB리그에서 지금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좀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세계 대회를 딱 우승을 하고 나면은 약간은 좀 그 다음에 성적이 살짝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강동윤 구단도 이제 올 초에 LG배 세계기항전 우승할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조금 잠잠한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선수가 뭐 우승컵을 든 이후에 또 다른 데서 연속적으로 우승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네. 당연히 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실력도 있고 기세도 탔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대회에서도 또 성적을 더 잘 내야 되는데, 그렇죠. 희한하게도 선수들이 보통 세계대회 우승하면은 뭐 국내 대회 뭐 본선이든 예선이든 뭐 세계대회든 한 2연패 정도는 보통 거의 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사들끼리는 뭐 우승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배가 너무 불러서 좀 네, 쉬어간다 뭐 이런 말도 좀 하고요.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였는데 또 커제라는 이변이 일어났죠. 그렇죠. 중국도 그동안 우승컵을 들어올린 기사는 정말 많았지만 계속해서 1년 안에 뭐 몇 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린 기사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커제 구단이 그걸 해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뭐 박정환 구단과 계속해서 이제 세계 랭킹 뭐 1위를 앞다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대회 성적을 본다면 지금은 이제 커제 구단이 좀 1위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박주환 구단하고 커제 구단하고 실력은 막상막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두 선수가 두면은 상대 전적도 그렇고 실제 그 공식 기전 대국도 그렇고 또 두 선수는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두거든요. 네. 인터넷에서 뒀던 10번기 이것도 뭐 5승 5패였고 진짜 치열한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진짜 중요한 승부가 됐을 때 커제 구단은 부담이 없고 박주환 구단 부담이 있어요. 그냥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라는 좀 다른 네. 환경 때문이죠. 그러니까 커제 구단은 내가 져도 어차피 남아있는 중국 선수들이 많다 이런 거고 박주환 구단은 내가 지면 끝이다. 한국 선수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차이에서 뭔가 지금의 두 선수의 그 세계대 성적이 약간 나뉘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커제 선수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 그 박정환 선수와의 그 인터넷 대국도 참 많았는데 나의 스승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많은 대국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뭐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진 않았는데 동료 기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질리도록 뒀다고 해요. 둘이서. 커제 선수에게 아주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요. 근데 도움을 준 만큼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도 많은 것을 좀 얻었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근데 다만 이제 성적을 먼저 냈던 쪽은 박정환 구단이기 때문에 뭔가 커제 구단도 이제 박정환 구단이 그런 면에서 뭐 자기 이제 스승 역할을 했다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테고요.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사이 진행이 좀 됐는데 네. 이건 정석인가요? 뭐 확실히 이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뭐 백이 먼저 막아도 이 돌은 지금 살아 있거든요. 안 하고 살아 있고. 그러니까 백은 중앙 쪽을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우아기를 살아 놓고 지금 우상기 들어가는 흑과 백 서로 흑도 우상기를 백에게 내어주긴 해도 우변집이 그래도 제법 통통하게 났기 때문에 서로 불만이 없는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젖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끊는 수가 조금 연구가 되긴 됐는데 네. 이런 바둑들이 몇 판 있었어요. 몇 판 있었는데 백이 우하기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중앙도 신경 써야 되고 여기도 물론 끊을 때 자체부터 이도를 뭐 무조건 뭐 살리고 끌고 나와서 전투를 한다 그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이런 데를 붙여서 바꿔치기가 됐던 이런 바둑도 있거든요. 백은 좀 변신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백이 좋았던 결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끊는 수는 잘 나오지가 않고 거의 이제 젖히고 밀고 흑은 그냥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를 이제 단수 쳐서 백의 사활을 먼저 약간 압박해놓고 네. 두고 백은 어차피 우상기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와의 차이는 아까는 흑이 이곳까지 띄어져 있는 대신에 백이 여기를 막았다면 지금은 흑이 막은 대신에 백이 이곳을 조금 더 들어가는 것.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균형이 네, 맞춰진 거네요.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흑이 기분 같아서는 그냥 2단을 젖히고 싶지만 이거는 흑의 수가 막상 몇 수 안 되기 때문에 백이 수를 늘리고 잡으러 가면은 이거는 흑이 안 됩니다. 흑이 뭐 끈 2단 느는 수 한 수인가요? 네, 2단 젖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기라도 뭐 일단 해놓고 여길 둬야 되는데 네. 이것도 별로 그닥 좋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요. 설령 잡는다고 해도 우상기가 많이 지워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단 젖히는 수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꽉 막았습니다. 이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강동현 구단이 좀 준비한 이 정석을 계속해서 이 신아웃배에서 네. 들고 나온 이유일 것 같은데요. 뭔가 막는 게 선수가 된다면 2단 젖힐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막았다. 안 두면은 흙이 먼저 두면은 사월이 잡히니까 백은 네. 막아야 될 테고요. 단수 치고 모양상은 이런데 그냥 젖히는 게 좋아요. 막으면은 이렇게 딱 끼워서 걸리거든요. 넘어가면 촉촉 쓰고 네. 끊어도 이렇게 돌려치면은 차단당하면서 자충이라서 백이 잡히고요. 그럼 막고 이거 괜찮아 보이네요. 젖히면은 단수 치고 뭐 한 칸 뛰던지 막던지 해야 되거든요. 이러면은 부분적으로는 이수까지 두진 않을 거예요. 백이 한 점 잡는 순간 하변이 맛이 나빠지기 때문에. 근데 이러고 딱 2단을 젖히면은 혹시라도 백이 끊고 늘게 되면 호구 치면서 자체로 살면서 우아기 선수. 이거는 백이 못 끊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네요. 그럼 백도 어쩔 수 없이 늘고 밀고. 이런 것까지 끊어야 되나요? 뭐. 그러니까 지금 이 2단 젖힐 때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해놓고 여길 지금 두고 싶다라는 뜻이거든요. 흑 입장에서는. 선수로 해놓고요. 네. 중앙은 상대에게 아무리 두텁게 내어주더라도 이곳만큼은 내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작전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처음 보는 수법이긴 한데 굉장히 유력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 집으로만 본다면은 한 칸 뛰고 뭐 막을 때 있는 것보다 약간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2단 젖히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수법이 괜찮습니다. 역시 비밀 병기가 네, 있었군요. 연구가 하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뭐 혼자 했는지 아니면은 같이 동료 기사들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대국하다가 이게 같은 공간에서 두기 때문에 어떤 판이 끝나고 복귀하고 그러면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신지서 6단판 보면 깜짝 놀라겠는데요. 저건 뭔데 왜 지금 벌써 끝났지? 이러면서. 대국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네. 같은데. 그래도 패배 소식보다는 그런 승리 소식이 같은 나라 선수 입장에서는 좀 훨씬 좋죠. 위안이 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뭐 이렇게 끝났다는 그런 느낌만 들어도 굳이 보지 않아도 진서가 어떻게 벌써 이겼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신진사역단이 이렇게 이른 시간 만에 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내용은 나중에 봐야겠지만 뭐 기분 좋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겠죠. 일단 2단 젖혀갔어요. 역시. 뭔가 우상귀 3-3을 둘러싼 좀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흑백 모두 꼭 두고 싶은 자리인 거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흑이 지키면 흑이 정말 다 집, 뭐 약점도 없이. 백이 들어가면은 3-3이란 곳은 원래 뭐 상식적으로는 잡을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귀의 집은 다 백에게 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네, 흑도 우상기 쪽에서 집을 확실히 좀 이득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백이 여기를 밀고 흑이 지키고 이런 모양이 보통은 돼요. 그냥 늘거나 했으면은. 네. 근데 지금은
흑이 이제 2단 젖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수를 잡고 우상기를 두고 싶다 이런 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두터워져요. 두터워지면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들어가죠 지금. 그러니까 우상기에서 확실히 집을 봐놔야지 우하기에서 혹시 당하더라도 좀 그게 상쇄가 되지. 우상기에서 집으로 큰 득을 못 보면은 하변 좀 부담 있는 것만큼 흑이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바둑이란 게임이 한 수씩 두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내가 이득을 보면 분명히 다른 쪽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주 나와요. 네. 백도 반대로 끊을 수밖에 없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강도현 구단 생각은 이건 있겠네요. 여기가 지금 백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못 끊기 때문에 돌이 이렇게 잡히면은 아 여기서 이제 나중에 호구 치면은 백이 들어왔을 때 호구가 선수지 않습니까? 네. 이으면은 지금 귀가 잡히니까 그러면 백 침입이 조금 부담이 줄어들 것 그쵸. 같은데요. 이러고 이제 물론 뭐 나가는 걸 생각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만 둬도 넘어가는 있거든요. 아, 괜찮은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교환이 백이 안 해주면은 흑도 아래쪽에서 두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백이 만약에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은 이곳에서 끊고 늘면은 흑이 잡히니까. 네. 근데 여기 교환을 어쩔 수 없이 중앙 2단 여기 머리 때리기 위해서는 둬야 되기 때문에 하변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지금 중앙 차단한 건 뭐 바로 어떻게 싸우겠다 이런 뜻보다는 저 한 점을 활용을 해서 선수를 잡아서 우상기를 지키겠다 이런 뜻이 큽니다. 백 입장에서는 이제 좀 온건하게 둔 다음에 여기를 늘고 뭐 지키고 한 점을 잡고 흑이 지키고 이 정도인데 저는 이 정도라면 흑이 잘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집이 돋보이는데요. 집도 크고 중앙이 이렇게 만약에 빵따냄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 흑 입장에서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은데 아직은 나가는 게 있어서 이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삭감하는 척하면서 충머리 노리면은 백이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백이 이제 단수를 치고 미는 게 이제 최강수로 보이는데 이렇게 잡히면은 이건 너무 아파요. 뭐 충머리를 하던 말던 거북등은 너무 아픕니다. 네. 근데 흑이 그렇다고 여기를 늘 순 없죠. 축이니까. 이거를 하나 단수 쳐놓고 한 칸 뛰면 의외로 이건 축도 안 되고 장문도 안 되죠. 네, 의외로 흑이 모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중앙 쪽에서의 모양이. 그렇게 본다면 백도 그냥 모양대로 이런 데를 두고 뭐 한 칸 뛰고 흑이 지키면 단수 쳐서 잡고 이건 자세가 좋거든요. 흑이 만약에 이제 여길 넣는다면 3-3 들어가고 이런 작전으로 둘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을 백이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는 있지만 또 작게 잡거나 맛이 있으면은 별로 잡고 싶지 않고 흑도 중앙을 언제든지 죽일 수는 있지만 너무 또 깔끔하게 크게 잡히게 될 것 같으면 또 중앙을 살려야 되거든요.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실전 진행에선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만약에 여길 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수 치면은 따낼 수는 없어요. 촉촉수라서. 다 잡히죠. 네, 이거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신진서 6단 바둑처럼 바로 끝이 날 텐데 뭐 이렇게 당연히 나가고 밀고 이렇게 잡게 되는 결과인데 이거는 백 쪽이 좀 더 발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 돌도 물론 요석이긴 하지만 어차피 뭐 젖히고 모양을 더 이상 키워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네. 쭉쭉 밀리기 때문에 늘어날 집도 별로 없고요. 잡을 수 있는 돌은 많지만 이 바꿔치기는 좋지 않습니다. 우선 두 점은 살려야겠네요. 네.
우상귀를 어떤 선수가 가져갈지. 일단 강도현 구단은 중앙 쪽을 그냥 뭐 단수 쳐서 잡히는 건 너무 아프다고 보고 중앙 쪽을 늘었고요. 백도 뭐 지금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일단은 뭐 계속해서 중앙 쪽을 뛰면서 좀 상대 응수를 볼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양으로만 보면 중앙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우상기가 크긴 크지만 중앙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분쟁 지역, 전쟁 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쪽을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흑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 지키는 것보다는 일단 뭐 모양은 나를 짜해서 자연스럽게 만약 백이 살리면 이런 식으로 둬서 이런 흐름이 된다면 너무 좋죠.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상기 지키는. 물론 뭐 백은 이렇게 둬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씌워갔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 이제 당장 하진 않겠지만 이 두 방이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칸 뛰는 것보다는 뭐 최소한 뭐 나를자 정도를 해서 두면은 붙여서 차단하면은 약점이 많거든요. 이런 행마를 연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흑은 꼭 굳이 이거를 뭐 공격이 된다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어느 정도 하는 듯 하다가 아마도 이런 자리 오면서 여기나 여기 정도로 확실히 지키는 수를 둘 것 같습니다. 원래 우상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모양을 선택하고 2단 젖히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우상기를 지킬 수 있다면은 처음에 목적은 달성한 거죠. 묘한 곳에 네. 미끄러져 들어왔네요. 자, 뭐 딱 묘하다는 말밖에 네, 안 나오네요. 흑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받으면은 이러고 그냥 이 정도로 두겠다. 여기 두면 붙여서 끊고 이거 자체가 조금 뭐 득이다 이런 뜻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곳을 두면은 근데 이거 지워지긴 했지만 이렇게 잡으면은 두 점도 네, 굉장히 크죠. 제법 큰데요. 흑은 받아주는 것보다는 일단 네. 뭐 기세로라도 바꿔치기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갈라갑니다. 스웨구단 입장에서도 그냥 두 점 버리는 것은 좀 싱거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우상기 모양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백이 참 흙집을 잘 크게 지우고 집을 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모양이에요. 보통은. 근데 지금은 이 두 점이 그래도 그냥 딱 두 점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제법 집이 붙으면서 잡히거든요. 이 결과라면은 흙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그냥 버리는 거는 조금 네,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교환을 해두고 나중에 맛을 남겨놓는 건가요? 그쵸. 이제 차단을 하면은 이게 뭐 언제든지 네. 선수니까 뭐 해놔도 될 것 같고요. 이러고 이제 나래자 정도 나가면 나가는 모양이 괜찮다. 이거는 뭐 차단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중에 귀는 젖히고 호구 치면 패가 있다. 이렇게 살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은 지금처럼. 네, 흑도 과연 여기를 막을 것인지 흑도 아예 그냥 이런 데 와서 넘어갈 때 귀를 잡는 진행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백이 만약에 이런데 교환 안 하면 바로 차단하는 수익기도 해볼 수 있고요. 강동현 구단이 여기서 좀 고민을 네, 하겠는데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기세로는 계속해서 뭔가 쉬어가고 싶습니다. 제1회 신하업의 16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